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3월 말에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예외 조치를 하지 않겠다. 5월 2일부터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에 한 채 오차도 없이 같은 얘기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Our goal has been, 우리의 목표는 이란으로부터 기름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할 것이다. 우리의 동맹국인 일본, 인도, 한국, 그리고 우리와 경제적인 적국인 동시에 경쟁 대상국인 중국,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채널을 찾아봐라. 이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기름을 사오는 방법을 찾아봐라. 우리가 몇 개월 노티스를 이미 줬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맥을 같이 하여 트위터에 또 올렸습니다. 이란으로부터 기름 사올 수 없는 것,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들이 도울 것이다. 그리고 폼페이오는 또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꼭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사올 것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미국이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라는 것도 잊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름 사가라는 거죠. 미국 기름 사가라는 겁니다. 동맹국 유지하고 싶거든. 아니면 경제를 유지하고 싶거든. 그러나 오펙은 오펙대로 사정이 다를 겁니다. 사우디가 지금 이란으로부터 수입해가던 이란의 수입원을 의존하고 있던 국가가 사우디를 대체국가로서 수입원의 대체국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얼마 기간 동안을 커버해 줄지 모릅니다. 그것도 사우디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펙 국가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럴당 55불이니까 기름을 생산해서 더 많이 팔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오펙의 종주국으로 이 기름값 올리는 거와 미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함수를 생각해서 73년이나 78년처럼 또 한 번 더 밸브를 완전히 잠금으로써 전 세계에 올 쇼크를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대신 팔면 되죠. 미국 기름을 팔면 되죠. 기름값이 오르면은, 전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기름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나 회사, 기업들이 그들의 물가가 또 오르고 그들의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후퇴됩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으로 하여금 기름 팔지 말라. 더 이상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기름 사들이지 말라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 인도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미국에게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름을 45% 줄이고 그 줄이는 부분만큼을 미국으로부터 사가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45%마저도 인도는 사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의 그들의 원유 수입이 아니고 그들의 소위 말하는 원유 소비량의 8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입의 18%가 원유입니다. 당장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수 없으면 기름값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늘어나고 있는 재정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루피아가 이미 상당하게 약화가 됐는데 이 루피아 약화 역시 고속도로를 질주할 것 같습니다. 인도 태평양 협력의 그림 속에서 미국이 가장 지금 중시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이런
가장 강한 동맹국에게까지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이란 기름을 수입하지 말라라는 것은 미국의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전략 차원에서. 중동에서 이란이 더 이상 핵을 만들거나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미국 국민을 인질로 잡거나 이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란이 석유 수출하는 걸 언제까지 제한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폼페이오의 답은 이란이 연간 석유 수출을 해서 원유 수출을 해서 이란 핵 합의 이후에 원유 수출을 풀어줬더니 원유 수출을 해서 연간 벌어 들어오는 돈이 50빌리언 달러다. 다시 말하면 500억 불이라는 거죠. 약 60조 정도를 벌어 들어오는데 이 중에 12, 13조들을 테러리스트 지원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누가 다 진두지휘합니까? 아야톨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미국 국민을 인질로 잡기도 하고 또 이란은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의 시각 내지 미국의 분석으로 볼 때는 이란은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고 북한을 지원하고 있고 북한 미사일 개발과 협력을 하고 있고 또 핵 개발을 하고 있고 직접 핵 개발을 안 하면 북한을 통해서 핵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모든 것, 핵 개발, 미사일 개발, 테러리스트 지원, 미국 국민 인질, 납치, 구금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까지 미국은 이란 석유 수출을, 원유 수출을 금하겠다. 이란 원유 수입하는 국가들한테도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경질류를 전 세계에서 이란산에 제일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거기서 가져옵니다. 미국도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산보다도 가격이 훨씬 낮고 초경질류를 가져와서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이란산 초경질류야말로 나프타 생산 양이 미국이 생산하는 초경질류에 비해서 서너 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몇 배나 더 이익인 콘덴세이터, 다시 말해 초경질류를 이란으로부터 사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수입 예외 조치 인정 안 하겠다. 한국은 쥐죽은 듯 지금 조용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블룸버그 뉴스나 경제 뉴스를 들여다보면 이란 석유 수출 제재, 원유 수출 제재, 이란 수입 예외 조치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난 뒤에 모든 경제 뉴스가 이것으로 말마 세계 경제의 큰 흔들림이 오지 않을까. 물론 토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토론자도 있지만 최소한 배럴당 지금 73불 72불 하던 것이 80불까지는 그냥 그대로 올라갈 것이다. 82불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게 100불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논조를 펴는 쪽과 그렇지 않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국이 통제할 거라고 얘기하는 논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80불 초반대까지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으로서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말 한마디 없어요. 오직 북쪽만 쳐다보느라고. 이란발, 물론 미국발이지만 이란의 원유를 수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한 미국의 이란 석유 수출 제재는 기름값 배럴당 100불이라는 또 다른 73년, 78년과 같은 제3의 오일 쇼크를 불러오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그 다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